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노우에 나오야 선수와 김예준 선수의 경기, 이번 편에서는 김예준 선수에 좀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김예준 선수를 부끄럽게도 그렇게 잘 모릅니다. 이번에 풀 경기를 처음 자세히 봤고요. 그 전에 어떤 스타일로 경기를 하셨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이번 경기를 보고 제가 느꼈던 부분, 그리고 김예준 선수의 투지 있는 파이팅을 보면서 제가 배울 수 있었던 점들을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예준 선수는 저희 TVN 스포츠에서 방송 나갔을 때 나왔던 자막에서 스위치 선수라고 나왔거든요. 양쪽 스탠스를 바꿔 쓴다는 설명이었는데, 근데 이 경기에서는 스위치를 하는 모습은 거의 안 나왔죠. 경기 모습을 보더라도 제가 느꼈을 때는 왼손잡이 선수의 성향이 강하게 나왔어요. 극도로 왼손으로 치우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오른손보다는 왼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스타일이었고, 2라운드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제대로 적중을 시킨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김예준 선수가 숄더롤 스타일을 상당히 잘 쓰시더라고요. 숄더롤 자세를 잡고 있다가 앞손 가드를 내린 상태에서 올려주면서 치는 잽으로 2번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원투로 이 뒷손을 맞춘 거였거든요. 상당히 좋은 장면을 김예준 선수가 만들어냈었고, 일반 가드 그리고 숄더롤 가드를 섞어 쓰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노우에가 1라운드 때 김예준 선수가 숄더롤을 쓰니까 김예준 선수가 숄더를 잡고 중심이 뒤로 이동했다 싶으면 절대 그 다음에 펀치 연타를 안 냈습니다. 그리고 김예준 선수가 숄더를 잡고 이렇게 했을 때 첫 타는 무조건 왼손 직선으로 냈어요. 이 숄더롤이라는 기술 자체가 단어 그대로 어깨로 상대방이 날리는 펀치를 흘리거나 받아내면서 그 다음에 때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이노우에 선수가 다 차단해 버린 거죠. 펀치를 이렇게 뻗다가도 김예준 선수가 숄더를 하면 그만 싸우자, 다시 하자, 또 들어갔는데 툭툭 쳤는데 김예준 선수가 숄더롤로 흘려내면 욕심 안 부리고 다시 떨어져서 다시 하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방패를 올린 사람한테 더 이상의 칼질을 안 하는 거죠. 방패를 내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칼을 휘두릅니다. 그런 아주 차가운 느낌을 받았고, 그만큼 초반에 이 김예준 선수의 숄더롤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게 1라운드에 잘 들어오지 않으면서 차갑게 점수만 따가니까 제 생각엔 김예준 선수가 2라운드부터는 좀 들어가 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2라운드를 보시면 숄더롤이 아니라 일반 가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중심을 앞으로 실은 다음에 받으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라운드부터 이노우에 선수의 정타가 많이 나온 게, 이노우에 선수가 탐색전을 1라운드에 끝내고 2라운드부터 피치를 올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예준 선수가 방패를 내리고 칼싸움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어요. 어찌 보면 이노우에는 아주 차갑게 복싱 기계처럼 흐름에 맞춰서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숄더롤의 중심은 뒷중심입니다. 앞중심을 놓고 숄더롤을 계속 쓰는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뒷중심인데, 경기를 다시 저희 TVN 스포츠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주의 깊게 보시면 2라운드에 김예준 선수의 하체 움직임만 보시면 하체 중심이 뒤로 쏠리는 적이 완전 적어집니다. 앞쪽으로 계속 가요. 받으려고 했던 거죠. 용감하게 김예준 선수가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상대가 너무 괴물이다 보니까 그 움직임이 잘 안 잡혔던 거죠. 제가 봤을 때 김예준 선수가 오른손잡이인 이노우에 선수와 반대 스탠스인 왼손잡이 선수인데도 이렇게 숄더롤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웬만하면 김예준 선수가 머리를 왼쪽으로 많이 박는 스타일이 아닐 거예요. 저는 김예준 선수의 경기를 이노우에전밖에 본 적이 없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머리를 이쪽으로 많이 박아서 상대를 유인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박으면서 약간 숙이는 식으로 디펜스를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많이 없고, 발로 같이 좀 피해주거나 아니면 같이 때려 박든가 이런 성향이 강한 선수일 거고,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른쪽 각을 먹으면서 싸우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일 걸로 생각이 돼요. 이날 경기 모습을 보니까 나심 하메드가 했던 것처럼 이쪽으로 가서 쓱박만 노리는 게 아니라 하메드가 했던 것처럼 이쪽 각 먹고 가면서
머리 숙이면서 이쪽 주는 것처럼 했다가 어퍼컷 날리고 훅을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손바닥 같은 걸로만 쳐서 벌려놓고 이쪽 받고 이런 파이팅들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 저는 보였어요. 쓱박을 노리는 약간은 소극적인 카운터 왼손잡이 스타일이 아니라 매니 파키아오 쪽에 더 가까운 해설에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별명이 파키웨더, 메이웨더의 숄더롤도 섞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른쪽 각을 적극적으로 먹고 싸움을 본인이 먼저 시작하는 기다리는 왼손잡이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싸움을 거는 싸움꾼식의 왼손잡이 선수예요. 제 생각에는 이노우에 같은 괴물이 아니라 저런 차가운 스나이퍼식의 타격만 너무 정확하게 날리는 괴물 같은 인간 말고 우직하게 연타로 밀고 들어오는 오른손잡이 상대를 만나면 저 숄더롤로 막 흘려버리면서 상대의 흐름 흩어놓고 페이스를 깨고 그러다가 갑자기 일반 가드로 앞으로 가면서 치고 받고 그러다가 오른쪽 각을 먹고서 들어가서 깜짝 공격 왼손 박아주고 또 숄더를 하다가 앞손도 갑자기 한 번씩 빡 안쪽 각 먹고 넣어주고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하지만 이노우에가 너무 세니까 안 통했을 뿐이지 분명히 이런 움직임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잘하는 선수구나. 근데 상대가 너무 괴물이었다는 거는 김예준 선수의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격투기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나보다 더 빠르고 더 타격을 잘하는 오른손잡이 타격가한테 왼손잡이 선수가 숄더롤을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격투기는 손만 쓰는 게 아니니까 왼손잡이 선수가 이런 식으로 숄더롤을 하면 상대방이 오른손을 주고 숙이게 해놓고 오른발이 밑에서 위로 날아옵니다. 니킥 같은 것도 날아올 수 있겠죠.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에 이걸 복싱에서 이용을 한다면 오른손을 스트레이트로 썼다가 밑으로 내리게 하고 훅으로 세팅하고 어퍼컷으로 세팅하고 바디로 쳤다가 위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복서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요. 종합격투기에서 이에 대한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극단적으로 중심을 뒤로 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숄더롤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도망가야 돼요. 숄더롤을 중간중간 섞어주긴 하지만 쓱박 때리고 내 펀치 때릴 욕심은 버리고 계속 도망가는데 주력하면서 상대 펀치를 흘리는 것을 주 용도로 써야 합니다. 내 펀치 공격 세팅하려는 마음은 버리고 철저히 방어의 용도로만 쓰는 거죠. 이게 4강 링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UFC의 옥타곤은 탈각이잖아요. 각이 굉장히 적은 데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UFC에서는 꼭 숄더롤 자세가 아니더라도 뒷중심을 노골적으로 놓고 달리기 하는 듯한 스텝으로 타격전을 한 선수가 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그러다가 상대 선수가 인내심을 잃고 막무가내식 전진을 하면 레슬링으로 받아버리곤 하죠. 숄더롤은 아니지만 숄더롤처럼 뒷중심을 놓고 머리를 이쪽으로 떨어져 상대를 유인한 다음에 카운터로 테이크다운을 쳤던 사람이 바로 전 챔피언 그리고 현재는 UFC에서 해설자로 활약하고 있는 다니엘 코미어입니다. 근데 코미어는 아시다시피 일단 눈도 좋고 스피드 너무 빨라요. 그리고 완전 레슬러로서 고수잖아요. 힘도 세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체육관에서 저희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저 코미어의 전술 따위는 따라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서 먹으려고 하다가 그쪽으로 올라오는 니킥이나 킥 같은 거 맞으면 정말 얼굴이 변형될 정도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수준이에요. 근데 코미어는 그래도 같은 오른손잡이 스탠스에서 상대 오른손잡이한테 이걸 했는데 상대가 왼손잡이에요. 저 멀리 있어요. 각이 열려 있어요. 내가 왼손잡이에요. 근데 상대가 오른손잡이야. 근데 이거를 카운터로 테이크다운을 받으려고 머리를 박아. 그때 킥이나 니킥 맞으면 정말 더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 숄더롤 자체가 있는 그대로 가져다 쓰면은 특히 반대 스탠스에서는 UFC로 온다면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숄더롤 자체가 복싱 싸움에서 나오는 엄청난 고급 기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물론 메이웨더도 있고 메이웨더 아버지인 시니어도 있고 하지만 저는 헤비급 복싱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마이크 타이슨의 전진 압박을 맞짱을 떠서 물론 클린치를 활용하긴 했지만 어쨌든 맞짱 떠서 무력화시켰던 이밴더 홀리필드가 그 정면 싸움을 똑같이 걸었는데 숄더롤로
제임스 토니가 무력화시키면서 KO시키는 걸 보면서 저는 와, 저건 예술이다라고 감탄을 했었어요. 밀고 들어오는 타이슨을 더 낮추거나 누르거나 하면서 타이슨을 결국 밀어서 중심을 위로 올려서 두들겨 팼던 홀리필드인데, 그렇게 앞으로 들어가니까 들어온 홀리필드를 옆으로 돌려서 받아내고 예술이었어요. 근데 종합격투기에서는 그 리듬 그대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숄더롤 자세로 싸우는 UFC 선수로 대표적으로 딱 떠올리실 만한 게 션 스트릭랜드거든요. 근데 션 스트릭랜드 보시면 솔직히 욕도 많이 하고 경기 중에 소리도 지르고 SNS 보면은 이거는 개콘이 분발해야 된다 이런 수준인데, 근데 경기가 그닥 난타전이란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별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션 스트릭랜드는 숄더롤 자세 잡고 전진은 하기는 해요. 하는 거는 같아요. 근데 들어가다가도 위험성이 보이잖아요. 그럼 숄더를 활용해서 거기서 받고 때리고 이런 걸 하지 않고 웬만하면 발로 쓱 빠져버렸다가 다시 합니다. 숄더롤 자세로 가까이 가서 쓱 빡치거나 흘리고 때리고 이런 건 진짜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복싱 팬 여러분들이 기존의 메이웨더나 이런 사람들로 익숙한 숄더롤 공방은 아예 안 하고 종합격투기 스타일로 자기가 응용을 해서 안전성 부분만 강조해서 자기 스타일로 써먹는 거예요. 오히려 스트릭랜드처럼 숄더롤 자세를 대놓고 잡진 않지만 약간 복싱 스타일로 주고받고 때리고 이러는 건 오히려 알렉스 페레이라가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타이밍이라든지 주먹의 파괴력 이런 것들에 자신이 있고 그런 리듬을 킥복싱 무대에서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리듬은 오히려 페레이라가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숄더롤을 대놓고 복싱에서처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격투기를 수련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배울 수가 있었고, 김예준 선수 최선을 다해서 진짜 괴물인 이노우에 선수에게 맞섰다고 생각이 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 복싱이든 종합격투기든 그리고 투기가 아니더라도 세계 최고에게, 세계 넘버원에게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고 그 분야의 팬으로서는 무조건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경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앞으로는 김예준 선수의 경기를 저도 많이 챙겨보면서 많이 또 배우면서 응원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